제15차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검찰 수심위에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샤넬 화장품 등 500만 원에 달하는 금품 수수가 바로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제 어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그리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적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이나 국정자문위원 위촉이나 통일TV 재송출 이러한 업무들은 명백한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각 부처의 장관들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하는 순간에 성립을 하는 것이지 그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범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이 사안이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 알선수재죄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됩니다. 심유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의 제 질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와 우리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제 지역구인 용인시 지역구 중 한 곳에도 공천 뒷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구인 정지역은 아니지만 갑 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된 셈입니다. 사실 용인시 갑은 19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대대로 지역 토박이 정치인들이 보수정치의 계보를 유지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비판과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유독 지난 총선 당시에 낙하산으로 모든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흉흉하게 번졌습니다. 결국 그 배경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엊그제 몇몇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 속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여사님이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지난 1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엔 김건희 공천 개입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또 거부한다면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모두 국민이 다 하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뒤로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그 끝엔 국민의 분노만이 남을 것입니다.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젯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청탁 목적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가 김 여사에게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는 배치됩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수심의가 동일한 혐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낸 겁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눈은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